동네 약국에서 늘 같은 약을 사가던 노인,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동네 약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벌어진 따뜻하고도 울림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다 보면 분명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서울 은평구에서 30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 약사님의 사연입니다. 김 약사님은 올해 58세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존재였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거의 가족 같은 분이었어요. 김 약사님의 약국은 은평구의 작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30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주변이 허허벌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났죠. 그 긴 시간 동안 김 약사님은 한자리에서 묵묵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왔어요. 약국 내부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매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각종 의약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조제실 앞에는 작은 대기 공간이 있었죠. 김 약사님은 항상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고객들을 맞이했어요. 그런 김 약사님의 약국에 3년 전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병수라는 분이었는데 올해 79세셨어요. 키가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고 마른 체형에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는 항상 회색 정장 바지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옷차림새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겨울에는 검은 코트를 걸치시고 여름에는 얇은 셔츠 차림으로 오셨어요. 구두도 항상 반들반들하게 닦아 신으셨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어요. 이 할아버지의 첫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나타나셨죠. 김 약사님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 시간에 오시니까 정말 신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약들을 사가셨어요. 혈압약인 아모디핀, 당뇨약인 메트포민, 관절염약인 낙센, 그리고 소화제인 베아제. 이 4가지 약을 일주일치씩 꼬박꼬박 받아가셨어요. 처방전도 항상 같은 병원에서 받아오시고 약값도 늘 현금으로 정확하게 준비해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처방전을 내밀 때의 모습도 특이했어요.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처방전을 꺼내시는데 그 처방전이 항상 깔끔하게 접혀져 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값을 낼 때도 지폐를 한 장씩 정성스럽게 세워서 주셨어요. 김 약사님이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할아버지가 약을 받을 때마다 하시는 말 때문이었어요. 약사님, 이 약들 정말 효과가 좋나요? 매번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김 약사님이 네,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답하면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다행이네요. 꼭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처음에는 약에 대한 걱정이나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는 약을 받을 때마다 약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이 혈압약은 정말 혈압을 낮춰주나요? 네, 꾸준히 복용하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약은 어떤가요? 혈당이 정말 떨어지나요? 네, 식단 조절과 함께 복용하시면 혈당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이런 대화가 매주 반복되었어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같은 질문을 계속하셨죠. 할아버지의 또 다른 특징은 약국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약을 받고 간단한 질문을 하신 후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바로 나가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처럼 안부를 묻거나 일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항상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김 약사님은 처음에 할아버지가 좀 까다로운 성격이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뭔가 깊은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할아버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약을 받으면서 가끔 김 약사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약사님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셨겠네요. 네, 그렇죠. 이 동네에서만 30년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사이예요. 환자들이 약을 먹고 나아지는 걸 많이 보셨나요? 물론이죠. 꾸준히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아지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와 김 약사님 사이에는 묘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김 약사님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신 거예요. 보통 오후 2시 정각에 오시는데 그날은 2시 20분쯤 오셨어요. 김 약사님이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병원에서 검사받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김 약사님은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걱정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깊이 물어보기는 어려웠죠. 2년째가 되면서 할아버지의 행동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약을 받으면서 김 약사님에게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사님, 혈압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이 뭐가 있나요? 짠 음식을 피하시고 금연 금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어떤가요? 단 음식을 줄이시고 식사량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혈당 측정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할아버지는 김 약사님의 조언을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 약사님은 할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할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시계를 보시고 뭔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약사님, 혹시 제가 못 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왜요? 어디 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혹시 여행이라도 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었어요. 김 약사님은 점점 궁금해졌지만 개인적인 일을 깊이 묻기는 어려웠어요. 한 달 후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약사님, 만약 제가 한 달치 약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한 달치요? 보통 일주일치씩 받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 약사님은 할아버지의 걱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5개월 전부터는 할아버지의 질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약사님, 이 약들을 며칠 정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해요. 며칠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오래 중단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 정도는 어떨까요? 혈압이나 혈당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빼먹지 마시고 드세요. 할아버지는 그런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4개월 전부터는 할아버지가 약을 받으면서 자꾸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사님,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가요? 응급실이 있는 병원 말씀이세요? 네, 그런 곳이요.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려고요. 김 약사님은 을지병원이 가장 가깝다고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정보를 또 수첩에 적어두셨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약사님, 119에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와주나요? 응급 상황에서는 보통 10분 이내에 와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할아버지의 질문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근처 파출소 위치, 가족 연락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장례식장 정보까지 물어보셨어요. 약사님, 혹시 이 근처에 장례식장이 있나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김 약사님은 정말 놀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둬야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은,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3개월 전부터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더 큰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혼자 오셨는데 가끔 젊은 남성과 함께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은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아, 이 사람은 제 조카예요. 조카분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들어오시는 걸 보니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카분과 함께 온 날,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약사님, 제가 만약 못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대신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미리 처방전이나 신분증을 준비해 두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약국에 계셨어요. 조카분과 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가셨죠. 2개월 전, 드디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큰 가방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 가방 안에는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약사님,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제가 한 달치 약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치요? 보통 일주일치씩 받으시는데. 네, 사정이 있어서요. 앞으로 매주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 약사님은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서 처방전을 새로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치 약을 준비해드렸죠. 할아버지는 그날따라 약값을 계산할 때도 유독 신중하셨어요. 지폐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세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약사님,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올 수 있었던 건 약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김 약사님이 보셨어요. 약사님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이 동네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약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깊숙이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김 약사님은 그때까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할 뿐,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가 평소와 너무 달라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 목요일, 평소 할아버지가 오시던 시간이 되었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김 약사님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었거든요. 오후 2시, 2시 10분, 2시 30분.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네.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셨는데. 김 약사님은 혹시 몸이 아프신가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고객들을 상대하면서도 자꾸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입구 쪽을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주가 되자 김 약사님의 걱정은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던 분이 갑자기 사라진 게 이상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김 약사님은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처 슈퍼마켓, 미용실,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이병수라는 할아버지를 아시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하셨어요. 가끔 본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자세한 정보를 아는 분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할아버지의 소식은 없었어요. 김 약사님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약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김 약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이병수라는 분 아세요? 김 약사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잘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분의 조카 이준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사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셔서 연락드려요. 김 약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을 찾았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3주 전에요. 집에서 평안하게 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매주 만났던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약사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약사님 덕분에 3년이나 더 살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조카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연희동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몇 달 전부터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김 약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췌장암 말기라니 그렇게 심각한 병을 앓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3년이나 더 사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동안 받으러 오신 약들은? 네, 통증 완화와 생명 연장을 위한 약들이었어요.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해서 거부하시고 대신 증상 완화를 위한 약들만 드셨어요. 그제야 할아버지가 매번 약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매주 약국을 찾으신 거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약사님을 정말 신뢰하셨어요. 김 약사님이 효과 있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김 약사님은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것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조카분이 약국으로 찾아와서 할아버지의 유품 중 일부를 전해주셨어요. 조그만 봉투 하나와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였어요. 액자 안에는 할아버지가 약국에서 찍으신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김 약사님은 언제 찍으셨는지도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약을 받으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많이 떨리셨는지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큼은 똑똑하게 전해졌어요. 김 약사님께 3년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약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3년 전 의사 선생님께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혼자 사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약사님을 만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매주 약국에 갈 때마다 약사님이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조카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울컥한 듯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남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보다는 최대한 평범하게 일상처럼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매주 약국에 가는 게 할아버지에겐 일종의 약속이자 삶을 이어가는 힘이었던 겁니다. 김 약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왜 그토록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오셨는지, 왜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는 마치 작별 인사 같은 말을 남기셨는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조카분은 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셨어요. 약사님이 계셔서 자기가 덜 두려웠다고. 약사님이 알려주신 말들이, 그리고 따뜻하게 건네주신 한마디가 자기한테는 의사 못지않은 힘이었다고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김 약사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허전함,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이어졌던 목요일 오후 2시의 만남. 그 단순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김 약사님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무심코 시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문득 약국 문이 열리며 그 할아버지가 들어올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단순한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니까요. 김 약사님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환자에게 건네는 약 하나,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드린 건 약이었지만 제가 받은 건 삶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늘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떠올릴 겁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약속을 제 마음속에서 계속 지켜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